겨울은 참 사진 찍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날은 춥고 꽃과 잎은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콘크리트 벽들 사이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설원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서울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일상 스냅을 주로 촬영하는 취미 사진가들에게 겨울은 그저 카메라를 제습함에 넣어두는 계절이죠. 저 또한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내러티브가 있는 영상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주변의 풍경 분위기나 사물들로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취향 때문인지 렌즈의 조리개를 5.6 이상으로 두고 배경흐림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오늘은 소니에서 소니 최초의 f1.2GM 렌즈인 50GM 렌즈를 대여해 주셔서 이 렌즈와 함께 f1.2 조리개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니에서 새로운 카메라인 알파7 마크4로 장비를 대여해 주셨기 때문에 리뷰 영상 제작 전 사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된 모델분과 함께 이태원에서 스냅 사진을 촬영해보았습니다. 이태원은 독특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많고 새로 생기는 가게들도 많아서 스냅을 촬영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근처의 용산공원이나 이촌한강공원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서 취미로 스냅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한나절 코스로 추천드리는 장소예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기 어려우니 사람이 없는 오전 시간대로 방문하신다면 문이 닫힌 가게들 속에서 예쁜 사진들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는 1.2의 조리개로 촬영하면 해상력이 아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아무래도 렌즈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해상도는 조리개 5.6에서 8.0의 구간이다 보니 1.2의 조리개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실제 촬영을 해보니 초점이 맞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상력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알파7 마크4가 3000만 화소인 것과 더불어 소니의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GM 렌즈와 함께 했을 때 극단적인 조리개 값을 상쇄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MTF 차트를 확인해봐도 1.2 값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네요. 낮은 조리개 값을 통한 보케 표현에 있어서도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역광에서 맺힌 빗망울들이 보케로 표현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광 필터를 사용한 표현도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요.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은은하게 표현해주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매력적이었어요. 1.2 값의 조리개와 연결되었을 때 뒷배경의 질감이 너무 예쁘게 표현되네요. GM 렌즈와 약간의 미스트 필터로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사진 또한 1.2 조리개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빛이 조금 들어오는 공간에서 얼굴에만 빛을 집중시켜 인물을 부각시키는 촬영을 해보았어요. 어둠 속에 은은하게 가려진 주변 배경들의 디테일도 완전한 블랙으로 내려가거나 디테일이 뭉개지지 않아 좋았고 표현하고 싶었던 주제를 명확하게 잘 살려주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전 테스트를 마치고 본격적인 테스트를 위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우선 간단한 렌즈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니 E마운트용 50mm f1.2GM 렌즈는 필터 직경 72mm, 최대 구경 1.2, 최소 조리개 f16 값을 가지고 있으며 11개의 조리개 날로 구성되어 아름다운 보케를 보여줍니다. 무게는 778g으로 컴팩트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급 제어를 위해 초점 고정 버튼을 갖고 있으며 이 버튼은 다른 여러 기능으로 할당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촬영 특성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 링은 클릭을 온오프 할 수 있는데요. 클릭을 온으로 해두시면 유단으로 조정이 되며 5% 돌리실 경우 무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 유단 조리개로 인해 생기는 흔들림을 방지하고 유연한 조리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코팅은 나노 AR 코팅2로 강렬한 햇빛 속에서도 선명하고 또렷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플레어와 고스트를 최대한 억제합니다. 소니의 최고급 라인인 G마스터의 이름에 걸맞는 좋은 스펙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스펙들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도 테스트입니다. 조리개 값별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보았는데요. 평일 오후 조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리개별로 해상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조명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ISO 값 변경을 통해 밝기를 조정하여 일부의 밝기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미지의 디테일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케 테스트입니다. 조리개 2.0에서 원형으로 아름답게 표현되며 양파링이라 불리우는 연사끈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드렌즈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함은 덜하지만 깔끔하고 정제된 보케를 보여주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보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 그림을 통해서 미장센이 수치하는 공간에서 배경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경이 아예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경 그림 속에서도 배경의 이미지와 색은 일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인물의 색감과 어울리는 배경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소 초점거리 테스트입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0.4m로 기존 50mm f1.4 렌즈보다 0.05m 짧아졌으며 55mm f1.8 렌즈와는 0.1m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AF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F의 소니답게 오토포커스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1.2의 극도로 얕은 심도에서 4개의 XD 리니어 모터가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주었습니다. 모터의 소음 또한 매우 작아서 영상 촬영 시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초점 변경 시에 브리딩이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초점을 잡으면서 배경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알파7 마크4에서 보여준 브리딩 제어 기술로 인한 영상에서의 아쉬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카메라에서 브리딩 제어를 켜고 촬영하면 화각에서는 조금 손실이 있지만 초점 변경 시에 브리딩이 없어 화면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소니의 기술 발전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네마틱한 영상의 요소 중 하나로 배경 그림을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시네마틱 기능을 강조하면서 배경 그림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광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배경 그림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꼭 시네마틱한 영상이 모두 배경 그림이 많이 된 영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 그림을 시네마틱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건 배경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화에서 극단적인 조리값으로 피사체 하나만을 보여주는 연출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연출로는 복선을 위한 사물의 등장인데요. 공간 속에서 하나의 사물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여줄 경우 이 사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복선이 됩니다. 연출에 있어서 의도를 넣는 작업이에요. 또한 과거를 회상할 때, 특히 잃어버린 사랑을 표현할 때도 배경 그림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기억 속에서 그 대상을 기억하지 대상 외적인 것들을 기억하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또한 상황보다는 그 당시 내가 피사체에 갖고 있었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조리개값은 1인 사용자로서 초점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대상이 이동한다면 더욱더 그런데요.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좋지 않을 경우 매뉴얼 포커스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한쪽 눈에 포커스가 맞으면 다른 쪽 눈이 맞지 않는 이러한 극단적인 1.2의 조리개 상황에서 초점을 매뉴얼로 잡는다는 건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니 카메라는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도 AF 기능을 통해서 1.2 값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찾아온 감성필름의 후보정 팁. 새로운 장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만 장비를 구매하셨다면 그 장비의 장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연출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후보정을 통해서 f1.2로 만드는 멋진 보케를 더욱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필름 영역에서 할레이션이란 필름 시절에 과다 노출된 영역의 경계에서 보이던 붉은 오렌지색 후광을 이야기합니다. DNS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이런 고전적인 할레이션을 디지털로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펙트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설정 요소가 보이는데요. 먼저 소스 리미터는 어느 정도 밝기의 사물에 효과를 줄 것인가이며 백그라운드 게인 또한 영역 설정의 요소입니다. 다음은 스무드니스로 할레이션 이펙트의 시각적인 부드러움을 결정합니다. 로컬 디퓨전은 광원의 가장자리에서 빛이 퍼지는 거리를 설정하는 요소이며
글로벌 디퓨저는 낮은 대비와 중간 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고 거리와 부드러움을 설정을 하신 후에 앰플리파이는 증폭이라는 뜻처럼 눈부심의 강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색조는 녹색의 감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이펙트가 녹색의 광원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해요. 기본적으로 할레이션 이펙트는 주황색 계열의 광원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색조를 건드린다면 녹색의 광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펙트가 가진 여러 요소들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50GM 렌즈로 만들어낸 보케를 더욱 멋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할레이션 이펙트는 얼굴을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인물에도 할레이션 이펙트가 들어가면서 붉은 계열의 색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밋밋하던 얼굴에 글로우 이펙트를 준 것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0mm의 f1.2 G 마스터 렌즈의 소개와 함께 배경 그림의 활용 그리고 이펙트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는 1년 정도 50mm 렌즈로만 촬영을 했어서 이 렌즈가 참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리놈과 가장 비슷한 느낌의 50mm의 렌즈를 통해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드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프로 촬영자분들은 1.2의 조리기 값으로 다양한 연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